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음향 세미나 기초입문 과정 2주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음향 예배자들을 위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먼저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어서 교회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칠 때도 또 나눌 때도 배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악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스피치 할 때랑 음악 들을 때랑 음압이 힘이 달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킥이나 드럼이 필요한 이유가 심장을 눌러줍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는 샘플 음악을 환불 원정대 돈터치미로 했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들려주세요. 상강 때 오프닝으로 한번 돈터치미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리의 힘이 뭐냐면 그 첫 번째 그 돈터치미 할 때 보면 그 옛날 아날로그 감성으로 해서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그럴 때 따라라랑 소리 나오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돈터치미의 작곡자가 이놈을 어떻게 작곡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킥을 4분의 4박자의 킥을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벌렁벌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스피커에 가까이 계셨던 분은 약간 저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울려왔을 거예요. 이거는 약해. 그런데 조금 더 인치가 크고 서브우퍼에 대고 힘이 더 좋으면 이 종이를 대면 종이가 펄럭펄럭 거릴 정도로 음악이 우리 심장을 밀어줘요. 이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뮤지컬을 보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음을 맞으려고 거기에 앉아요. 사실은 저음 맞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막 좋은 음악 하는 사람한테 딱 가야지 사람들 함성과 때리는 이렇게 저음을 맞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저음 맞으려고 간다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맞으면 네가 신이 나요. 왜냐하면 내 심장을 이놈이 건드려 주니까 그것도 빗대에 맞도록 건드려 주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그 마커스의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곡을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이 곡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기타 선율도 좋고요. 또 이렇게 비트도 좋고 빠르고 그리고 보컬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것 같아서 먼저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렇게 활약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소리거든요. 제가 문자로 보냈듯이 오늘 제가 피드백 얘기했잖아요. 피드백 기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찾아내는 기술이 피드백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이쪽하고 이쪽 스피커로만 나갈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아까 아침에 테스트를 할 때 저 뒤에는 우리 그 예배 때 쓰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그 이쪽 스피커만 썼고 제가 이 샘플 음악은 이 믹서를 통해서 밑에 있는 스피커랑 이 녀석이랑 저거랑 세 가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은 이쪽도 아까 들었었고 저기 메인에 있는 스피커도 들으셨고 바닥에 있는 것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빵빵하게 조금 느껴졌을 텐데 왜 그렇게 씁니까? 조절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실어버리면 이놈을 줄이면 다 같이 죽어버리고 이놈을 올리면 다 같이 커지니까 개별 조정이 안 되거든요. 개별 조정이 안 된다는 말은 이렇게 피드백이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큰데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줄이면 사무실이 안 들릴 거예요. 줄이면 그 다른 쪽이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요것은 모니터로 쓰고 요거는 메인으로 쓰고 요것은 사무실로 쓴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어느 정도 레벨에 맞도록 해놓고 각 실에 작아지면 소리를 올리고 크면 낮추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도 있고요. 자동으로 안 되는 시스템도 지금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그 X32나 디지털 믹서에서는 그게 다 자동으로 돼요. 크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눌러서 좀 자제시키고 작다 싶으면 메이크업 게인을 이렇게 줘서 제가 이렇게 눌러지만 또 자기가 올려요. 보상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음색이 소리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조금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나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조금 이렇게 주셔야지 힘이 나고 이런 걸 모르셨구나, 이런 걸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남윤용 집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그 다이내믹스를 물어보셨어요. 다이내믹스가 뭐냐면 다이나믹, 활동적인 이런 내용인데 아까 센 소리는 좀 낮춰주고 작은 소리는 높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소리는 아예 제한을 시켜버리고 너무 잡소리는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저 뒤쪽에 우리 강사님, 보조 강사님들이 같이 계신데요. 그 보면 요 종이 하나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안 받으셨어요? 요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 하나만 주시겠어요? 또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2분, 3분. 요 내용을 저희가 이 강의할 때 다 못 해드려서 몇 분만 하셨어요. 몇 분만. 그래서 이 예제인데 이 예제는 오늘 제가 한번 요거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안 가지고 온 분이 있을까봐 혹시나 프린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누구 드릴게요. 이거랑 잠시만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했던 거거든요. 자, 오늘 요거를 보고 저랑 같이 믹서를 만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막 연필로도 해도 되고 더럽게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먼저 작은 이 용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제 마이크를 채널 5번에 연결하고 마이크를 채널 5번에 연결한다. 1번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스피커는 aux 1에 연결한다. 스피커는 가로 열고 앰프 내장형입니다. 앰프 내장형. 이놈을 aux 1번에 넣는다. aux 1번을 통해서 출력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풀이라고 적혀있어요. 풀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녹음을 할 건데 녹음기는 서브 2를 통해서 녹음한다. 자, 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이 그림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마이크 채널 5번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요거 보이시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마이크 채널 5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1, 2, 3, 4, 5가 있으면 5번에다가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1, 2, 3, 4, 5가 있으면 5번에다가 이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1, 2, 3, 4, 5가 있으면 5번에다가 이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1, 2, 3, 4, 5가 있으면 5번에다가 이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넣었죠. 그 다음에 원래 빠졌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칸에 보면 48V라고 적혀 있죠. 48V. 요것은 언제 쓰냐면 지금 1번에 마이크가 다이나믹이 있고 컨덴서가 있어요. 자, 다이나믹일 때도 이 48V를 눌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콘덴서 마이크는 이 48V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콘덴서 마이크가 동작이 됩니다. 요 마이크는 거의 강제상 이렇게 생긴 마이크 있잖아요. 구진행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라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꽂든 다이나믹 마이크를 꽂든 채널 5번에 꽂아서 채널 5번에 예를 들어서 강대상용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다 그러면 팬텀 파워를 눌러주세요. 메뉴에 있는 거 눌러주고 그렇게 하면 첫 번째 1번은 마이크의 연결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스피커 쪽으로 이제 출력을 어떻게 낼 거냐. 요것은 뭐냐면 요거는 입력이라는 거고요. 이건 출력이라는 겁니다. 자, 입력은 마이크 5번에 마이크를 할 건데 출력은 스피커를 보낼 때 신호는 aux 1번을 이용하겠다. aux 1번을 하겠다. 그럼 요거 보십시오. 요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요 줄을 aux 1번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풀이라고 적혀있죠. 풀이 버튼을 누른다. 이 말은 뭐냐면 메인 채널에 페이더 채널을 뮤트를 시켜도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하림 친구가 했는데 이놈을 뮤트를 눌러놔도 풀이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무조건 마이크 있는 신호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aux의 기능입니다. aux 채널을 통해서 스피커로 보내는데 채널 1번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놈이 aux 마스터 마지막 최종적으로 노브를 돌려주면 열리는 거예요. 이놈이 1번, 이놈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aux 마스터라고 적힌 거 있죠. 이놈 1번의 최종값은 이놈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놈 노브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수도꼭지 열어주면 물이 나가듯이 최종적으로 1번에 있는 값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저번 주에 설명해 줬던 건데 저 믹서에서 실습을 해보면 이해가 빠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빨리 쉴 테니까 빨리 가서 한 번만 더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음기로는 이것도 출력이거든요. 녹음기를 통해서 서브 1, 2를 통해서 녹음을 한다. 여기 지금 그룹이라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그룹이나 서브나 이름은 비슷한데 그 서브라는 버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서브 1, 2, 3, 4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서 이제 서브 1, 2가 여기가 1, 2라 하면 이 버튼을 이 페이더를 올려준 만큼 녹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 문제의 새카만 진한 글씨는 요런 내용이에요. 1번 마이크 채널 5번에 마이크를 꽂고 출력은 aux 1번으로 보낼 건데 프리로 해서 보내라. 녹음은 채널 서브 그룹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메인이 있는데 1번, 2번을 통해서 녹음 양을 체크하겠다. 여기까지. 까만 글씨의 가 내용이 이것입니다. 김세창 목사님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그 서브 부분. 예, 고맙습니다. 서브 그룹은 믹서마다 다 달라요. 믹서마다 다 다른데 그 큰 종이에 보면 이렇게 믹서의 오른쪽 편에 보면 1, 2, 3, 4 메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룹 GRP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룹. 근데 그룹 또는 서브 그룹의 약자입니다. 서브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2번으로 꺼낸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마이크를 넣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이크를 꽂았고요. 마이크를 꽂았고요. 이 마이크를 채널 5번에 꽂고 나서 1번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먼저 1번은 꽂았고 2번 페이더 제로 유닛으로 맞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믹서 페이더에서 이놈이 페이더거든요. 이쪽 제로 포인트에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움직이죠. 자세히 보면 여기가 좀 더 새카말 겁니다. 여러분들 종이도 보면 이 자리가 좀 새카매요. 이 부분이 제로 유닛이라고 자세히 보면 이놈이 U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U. 근데 잘 안 보일 겁니다. U라고 적힌 제로까지 올려줍니다. 1번 채널이 마이크니까요. 여기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프리앰프 단을 조정할 겁니다. 프리앰프가 뭐냐면 믹서의 맨 앞쪽에 있는 노브예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이 녀석이에요. 보입니까? 자, 이 녀석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쫙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이 버튼을 이때 보면 솔로 버튼이나 PFL 버튼을 눌러서 램프가 뜰 거예요. 이렇게 램프 뜨는 부분에서 0dB까지 아니면 레벨이 한 반 이상 정도 뜰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얼마큼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거든요. 이 마이크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 레벨이 올라가는 이유는 프리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프리가 빠지면 안 올라갑니다. 그죠? 안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저 맨 윗단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반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레벨을 올려줘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을 들어간 거거든요. 이 레벨을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로 이거는 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페이더를 내렸기 때문에 페이더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 정도 레벨이 나오는 정도로까지 이 프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프리가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자, 이 레벨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프리 게인을 올려줍니다. 아날로그 믹서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돼 있어서 이 메뉴에 있는 게인을 충분한 레벨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PFL이나 솔로 버튼을 누르면 이놈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솔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저기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레벨이 확실히 올라오는 것들을 게인을 이렇게 충분히 잡아준 다음에 이 레벨을 잡아주지 않으면 페이더를 이 정도 주면 소리가 힘이 없어져요. 충분히 이 프리앰프 게인은 프리앰프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더는 제로 유니트까지 놓고 맨 앞쪽에 있는 프리앰프를 만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레벨을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좀 볼 거예요. 이 채널에 있으면 이렇게 확 꺾여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4번의 HPF 로우 컷이에요. 여기서 로우 컷. 우리 목소리가 100Hz, 150Hz를 잘 못 내요. 이런 소리가 나야 되니까 잘 못 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소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이 녀석으로.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264까지 죽였는데 이놈을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죽여주는 겁니다.
목소리는. 보컬 마이크는 항상 이렇게 100에서 150까지 죽여도 돼요. 소리를 어차피 못 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무조건 마이크 채널은 여기 우리 표시를 해놓듯이 이렇게 약간 꺽쇠처럼 보이죠? 그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안 나오게 하는 이런 모양의 형태이니까요. 꼭 보컬 마이크는 무조건 이걸 넣어주세요. 강제상 1번, 2번, 3번, 4번 무선 마이크 싱어 1, 2, 3, 4, 5, 6, 7, 8 무조건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한 레벨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충분한 레벨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지금 메인은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만큼 올려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1번에 이 페이드가 제로 유니트 맞춘 상태에서 게인을 맞춰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브 그룹에도 소리 레벨이 들어갈 거예요. 요것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것을 왜 하냐면 실컷 배웠는데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음악도 많이 듣고 소리도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것도 잘 못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뉴에 프리앰프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인을 조절하고 페이더가 있고 EQ가 있고 옥수가 있다는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지 믹서가 이렇게 한 줄만 알아도 이 32채널을 다 만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마이크를 바꿔서요. 싱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진구 목사님은 여기 쓰시잖아요. 가운데 쓰시잖아요. 모니터 스피커가 4통이면 좋겠지만 2통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어는 여기가 우리 믹싱 콘솔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아무 때나 주지 말고 내가 봤을 때에 왼쪽이 1번이에요. 1, 2, 3, 4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대로 마이크를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서 조정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 맨 왼쪽이 1번. 1번이 체크해서 레벨이 아까 말했던 대로 제로 유니트에서 충분히 레벨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1번, 그 다음 2번 제로 유니트에서 레벨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2번 마이크 체크, 3번 제로 유니트에서 레벨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4번 제로 유니트에서 레벨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5번 제로 유니트에서 레벨이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 자리 배치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싱어에서 메인 싱어가 3번이 쓰는데 3번에 있는 분들은 이쪽 스피커에서 들어야 되고 이쪽 스피커에서 들어야 돼요.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은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이분이 사인을 줘서 반주자나 드럼이나 다른 쪽에 사인을 이렇게 줄 때 이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먼저 건반 소리, 드럼의 킥 소리, 그 다음에 보컬의 큰 소리 말고 보컬의 전체적인 소리를 여기 다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은 다 하실 줄 아시죠? 그렇게 하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지금 개별로 이렇게 세팅을 안 하시고 목포에서 제가 예배 드려 보니까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이 이 모니터를 쓸 줄을 몰라요. 좀 싱어는 자기 목소리만 나오면 돼요. 여기든 나오든 여기 나오든 관계가 없어. 자기 소리만 크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1번의 소리는 여기만 나와야 돼요. 1번의 사람은 여기만 듣도록 하고 5번의 사람은 여기서만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 합신호랑
합신호만 여기 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5번의 사람은 자기 목소리랑 전체 소리가 좀 들어가야만 좋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랑 전체 소리가 또 악기 소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좋고 이분은 자기 1번 소리랑 전체적인 소리가 어느 정도 1번이 더 비중이 더 많게 듣고 해야지 이게 충분한 그 레벨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찬양단 할 때는 막 늦게 와가지고 마이크 아무거나 잡고 싱어 반주자 연주하면 그냥 막 따라가기 급급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퀄리티 있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레벨도 모르고 전체적인 소리도 모르고 막 큰 데만 크고 작은 데는 작고 막 잠옷이는 안 들린다 하는데 드럼 소리만 자꾸 나고 막 4번 마이크 소리만 크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옥스를 쓴 거예요. 옥스를 요건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스 프리로 줘서 모니터에는 옥스 프리로 줘서 메인 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싱어는 이쪽을 옥스 1번으로 주고 옥스 1번, 옥스 2번, 옥스 3번, 옥스 4번의 스피커로 각각 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메인 싱어는 2번, 3번만 먼저 확인을 해요. 내 목소리가 2번, 3번에만 나오는지 이쪽은 잘 안 들려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번 싱어가 자기 소리가 잘 들리는지 건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찬양단이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시작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딱 가운데서 먼저 건반이나 킥을 해서 충분히 레벨이 나오는지를 2번, 3번 옥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싱어 1번이 이쪽에서 소리 잘 나옵니까? 확인하고 마이크 정렬도 시키고 그래서 1, 2, 3, 4가 충분하게 모니터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메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올리는 거 메인. 모니터 정리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 강대상 앞쪽에서 이렇게 무대가 돼 있으면 강대상 있고 무대가 있고 스피커가 있으면 이 좌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니터만 소리가 제대로 잡히면 세 번째 줄까지는 그냥 먹고 갑니다. 그냥 먹고 갑니다. 고가 높든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모니터만 잘 세팅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먹고 갑니다. 모니터가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좌석 사람이 안 들려요. 100%입니다. 저 위에 스피커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소리는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싱어와 목사님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1번, 2번,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분하게 모니터를 잡고 메인을 올리십시오. 우리 최성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싱어들은 찬양단 인도자나 싱어들은 항상 모니터가 잘 나오는지 자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믹싱하는 사람한테 작다, 크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좀 긴장을 해.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조정을 못 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디지털 믹서를 통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아날로그 믹서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밖에 조절이 안 돼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납작한 장비를 자꾸 스택 세워가지고 장비를 해서 그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소리를 좀 줄여보고 키워보려고 하는 장비를 쓰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믹서 부분을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파수, 소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리는 이 마이크는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리의 진폭과 파장과 거리 이런 것들은 주파수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하면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피아노의 라. 예, 한번 피아노 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라 한번 짚어주십시오. 라. 자, 라. 솔인데? 솔. 타샵. 라. 맞아요. 이겁니다. 네. 근데 요 놈이 440이에요. 밑에 라 한번 쳐볼래요? 한 번 더. 또 한 번. 높은 라. 예. 자, 지금 여러분 주파수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A에 440. A 주파수에 지금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요. A 주파수의 높은 거는 440Hz, 낮은 거 220Hz 지금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A의 440은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외부에서 이렇게 악기가 들어오잖아요. 오늘 442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442로 오늘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을 한 2Hz를 높여서 바이올린의 고음 특성을 많이 나는 곡이니까 442 주파수를 기준으로 다시 조율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산뜻하게 또 약간 피치가 살짝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피아노는 물 먹어서 그런지 440이 안 나와요. 지금 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잘 치셨어요. 근데 밑에 거는 220, 높은 건 440. 그 다음에 또 높은 것은 880이죠. 띠 440, 880 세 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장비 측정할 때나 1kHz를 많이 쏘거든요. 1kHz 그 다음에 1.6kHz 이런 소리, 휘파람 소리.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거보다 높은 주파수예요. 그 다음에 8km, 10km, 20km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못 들어요. 8km, 10km 정도는 제가 샘플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향 세미나 샘플에서 제가 미리 들려드릴까요? 한번. 잠깨라고 한번 화이트 노이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깨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았을 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거의 이건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지글지글 끓고 맙니다. 그 다음에 10kHz를 쓸 건데 빗소리에 묻혀있는 10kHz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 보입니까? 삐 한 소리 들립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엘리베이터. 요겁니다. 요거 보이죠? 요거. 자, 그 다음에 8km 한번 들어보세요. 8km. 엘리베이터 잡음인데 이건 8km 들어. 요놈 들립니까? 요놈. 잘 안 들리는데. 예. 자, 이제 들릴 겁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레벨이 약해서 그래요, 어쨌든. 요런 거. 8km, 10km. 10km보다는 조금 작은 소리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음성 목소리가 300에서 3400Hz. 그래서 300Hz 밑으로는 보통 이렇게 음악 할 때만 쓰고 서로 대화할 때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파수는 이 정도로 할게요.
220, 440, 880, 1kg, 1.6kg, 300에서 3400Hz 여기 음성 대역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주파수를 한번 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그 피드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울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이 피드백이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지 이게 뭐 잡음인지 피드백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주파수를 알아야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이론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했던 것이 주파수를 설명해 줬고요. 믹서를 설명해 줬고요. 피드백의 이런 부분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왜 생길까요? 하림이 왜 생길까요? 기분 나빠서 마이크가 오늘 화가 나서 예, 우리 저 사모님 방금 말씀하신 거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피드백이 뭐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이 뭐냐면요. 목사님 말씀할 때 갑자기 이렇게 휙휙 하는 소리 날 때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내주면 되죠. 죄송해요. 이놈이에요,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10km 넘어가는 소리고, 요런 게 다 피드백입니다. 이제 아셨겠죠? 예? 네, 안 잊어버리겠죠? 자유학계죠.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이 그림이 사실은 주파수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백, 되먹이다, 되돌아온다 이런 말인데요. 피드백이 왜 생기냐면 이 마이크로부터 시작해서 그 스피커로 소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마이크 이놈이 원흉입니다. 소리 발산체로부터 해서 소리 발산체가 다시 소리가 되돌아가는 부분을 피드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피드백이 생기는 원인은 이 마이크 이쪽 소리가 스피커랑 가까울 때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울링이라고 했잖아요. 하울링은 짐승 소리예요. 짐승 소리. 하울링. 아우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울링이라 하는데 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다 내 소리가 이렇게 되돌아온다. 그게 원인인데 1차적인 원인은 이런 소리가 천장에 가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멀티패스라고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가지면 좋겠는데 소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벽에서도 한번 부딪혀서 오고 바닥에서도 부딪혀서 오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놈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이런 특별한 주파수 중에서 쭉 올라가는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아까 삐 했죠? 거기 하나 뭐 6kg나 이런 6kg, 7kg 정도에서 삐한 노래가 날 거예요, 아마. 아니면 3에서 뭐 4kg 정도. 요런 부분들을 내가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주는 거. 반대로 이놈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 나오게. 피드백을 그 부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부분. 근데 옛날 아날로그 믹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둥실하게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음색이 확 바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날카롭게 그 특정 포인트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드백의 원인은 이런 주파수를 알아야지 그걸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막 화면이 나왔던 것들을 다음 주에는 그 피드백을 일부러 내서 그 믹서에서 쪽 이렇게 빼버릴게요. 쪽 빼버려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스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는 좀 되셨습니까?
옥스, 아까 모니터 보내고 녹음하고 하는 것들은 옥스 부분인데요. 옥스 됐고요. 아까 믹서 세팅할 때는 아까 메인 믹서에서부터 내가 기준이 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줘라.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은 1번 주지 말고 목사님 3번을 줘라. 내가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쪽 믹스에 있는 분도 안 헷갈리고 바로 3번 집사님 너무 소리 큰데 하면 바로 이 페이더를 좀 낮춰줘야 되고 눈으로 먼저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줘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게인을 충분히 줘라. 그 게인 체크는 솔로 버튼이나 TFL 버튼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레벨이 있을 거면 이 레벨이 한 2분의 1 정도만 나오도록 반 정도만 반 이상은 나오도록 PFL이나 솔로 버튼 눌러서 이 채널에서 이만큼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때 기준점은 아까 제로 유니트. 여러분들은 이것만 해도 앰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벌써 혜택을 보신 거예요. 괜히 이거 콧구멍 조금만 올려놓고 이걸 이만큼 올려놓고 앰프로 다시 올리면 잡음만 들끓어가지고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잡음은 적게, 소리는 선명하게, 명쾌하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저음 빼는 거, 이 몇 가지 동작만으로 해도 사실은 게임은 끝났습니다. 반 이상은 게임 끝난 거예요. 진짜 끝입니다. 그렇게만 딱 해놓고 스테이커들에게 이제 레벨 볼륨감만 딱딱 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소리가 빵빵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나는 부분 한 2포인트만 짝짝 끊어주고 끝이고, 그 다음에 뭐 악기나 뭐 베이스나 이런 테이너가 조금 더 부각할 때 그때만 조금 살짝 올려주면 끝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한 3번, 4번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 이 게인 잘 주고 제로 유닛도 잘 주고 레벨이 한 2분의 1까지 올라오는지만 확인만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저역 주파수 100Hz에서 좌우로 해서 꺾어주면 보컬 마이크는 끝입니다. 그런데 음악, PC랑 건반, 기타 이런 것들은 꺾어주지 마세요. 하이패스 필터를 주지 마세요. 풍성함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다음 곡을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리버 사가 만들었던 샘플 음악입니다. 저음을 뺀 상태예요 지금. 자, 저음을 다시 넣겠습니다. 약간 느껴지시나요? 자, 끝납니다.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저음만 잘 들으세요. 저음에 대한 그 피드백도 되게 많습니다. 불필요한 저음이 많이 가면 소리가, 설교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음이 멀리 가기 때문에 피곤해요, 계속. 그래서 불필요한 저음은 끊어주시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음악의 반 정도는 저음을 넣고요. 반 정도 저음을 떼겠습니다. 지금 저음이 들어간 거죠. 저음이 들어갔고요. 자, 반 정도 지나면 제가 저음을 떼겠습니다. 자, 저음을 뺍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저음을.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음에 있고 없고만을 발견해도 상당하게 지금 귀가 좀
트이는 거예요. 저음을 없앤다는 말씀은 명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음료수 드시고요. 저 뒤쪽에 우리 또 강사님이 계시니까 옥스, 녹음, 프리, 오프, 뮤트 이런 것들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받으셨죠? 이제 가지고 노셔도 됩니다. 이것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소리 관련해서 많이 볼 건데요. 핸드폰에 꽂아줘도 되는데 아마 핸드폰이 안 꽂아질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타입입니다. USB 타입. 그래서 USB 타입 뒤쪽에 C 타입 그 커넥터가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없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고 갈 때 다이소에 가서 C 타입 커넥터를 구입하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 타입 젠더를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거기 보면 클립이 있을 겁니다. 클립. 클립을 마이크 대가리에다가 꼭 찍어서 이렇게 끼우면 컴퓨터에서도 녹음이 가능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컴퓨터 녹음을 해봤고요. 우리 낙원교회 우리 전사님께서도 줌을 통해서도 이 마이크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땠었습니까? 들으셨죠? 잘 들리고 줌으로도 되니까 일반 여기 있는 내장형 마이크보다 더 또렷또렷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C타입 젠더까지는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 다이소나 앞에 가서 C타입 커넥터를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꼭 사셔서 핸드폰에 여기 C타입 연결되는데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왕 꺼내시니까 어플을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플에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스펙트럼 한글로 스펙트럼 쳐도 됩니다. 스펙트럼 하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스펙트로이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있는데 저는 50만 이상 받았던 어드밴스드 스펙트럼을 받았어요. 어드밴스드 스펙트럼 설치하십시오. 예, 스펙트럼 관련된 게 어플이 많을 건데요. 일단 요거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용도 있습니다. 안 뜹니까? 예, 일단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이렇게 쳐보세요. 아날라이저. 우리가 고민했었어요. 아이폰 유저는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할까? 좀 비싼 젠더를 써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로도 가능하니까 노트북 컴퓨터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녹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플 깔으셨으면 어플 깔으셨으면 그 어플에 아마 스펙트럼 형태가 나오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귀로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이놈이 대신 알려줄 겁니다. 자, 1.6kg 소리를 나갈 테니까요. 힘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으라고 아무리 내가 주파수 이래 설명해도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음, 중음, 저음도 잘 구분도 못합니다. 그럼 이걸 강대상에서 모니터 앞에서 그냥 그걸 꺼내세요. 꺼내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피드백은
끝입니다. 특정 주파수를 잡고 그놈을 맞춘다. 그러나 그 대역폭을 줄여주면 이렇게 얍실하게 되는 거죠. 얍실하다는 말이 아시죠? 노치 필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딱 끊어주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 폭을 X32에서는 뭐 미드라고도 하는데 이놈을 Q라고 하거든요. Q 값을 조절해주면 이렇게 요 녀석이 둥그란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이즈하고 조금 오늘은 이렇게 진도를 빼고 마칠까 싶고요. 믹서 조금만 더 하고 노이즈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때 바로 이렇게 써먹어도 되고 제가 한 번만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말했던 것이 Q 값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보면 제가 말했던 이 가로폭을 줄여주는 것이 Q 값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이 올라갈 때 그 Q 값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믹서에서 보면 이 EQ는 파라메트릭 EQ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쓰는 것은 그래픽 EQ를 쓸 거예요. 그래픽 EQ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픽 EQ 보통 31밴드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파라메트릭 EQ는 여기다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짠. 다시 한번. 그래픽 EQ는 이렇고요. 파라메트릭 EQ는 짠. 밑에 Q 값이라고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 그래픽 EQ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파라메트릭 EQ가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요 Q 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DBX 223 이런 것처럼은 그냥 31밴드 EQ, 그래픽 EQ를 보통 이렇게 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주얼하게 이렇게 보여진 건데 아까 음악을 틀면서 제가 요것을 느낌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자, 파라메트릭 EQ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에서 내가 특정한 주파수를 이렇게 줄였다 높였다 하면 음색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값을 이렇게 높였다 줄였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EQ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한번 더 보시면 이 주파수를 이만큼 이렇게 넓어진 부분들을 로우 미들 값인데 로우 미들 주파수 지금 주파수가 479.8 입니다. 이 값을 좀 더 줄여버리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입니까? 선생님 보이십니까? 원래 이게 1이었거든요. 이 값들을 Q 값이라는 건데 Q 값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특정한 주파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 음향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 아날로그 장비에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퀄라이저를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퀄라이저를 직접 가지고 와서 피드백을 막 내면 이걸 막 이거 맞죠 하면서 이거 올렸다가 이 소리가 맞는지 더 높여봐요. 이 한 소리 더 크게 올렸다가 이거 맞네요 하면서 맞춰주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높였다가 이놈이 확실하네 해서 그놈을 찾아서 낮춘 거예요. 옆에 것도 올려봐요. 이놈 아닌가요? 하면서 이놈도 아닌가요? 이놈이네 하면서 올렸다가 이놈 맞네 하면서 한 이 정도만
확 낮춰주면 음색이 확 변하니까 이 둥그렇게 음식이 되니까 한 3분의 1만 살짝만 내려줘요. 또 다른 거 하나 또 살짝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갈매기 모양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EQ는 절대로 그랬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랬으면 안 되고 한 2포인트 정도만 딱 끊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촥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안다고. 그러면 음성은 좋으나 음악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음도 필요할 때는 놔야 되고요. 고음도 필요할 때는 놔야 되는데 이거 낮추고 올렸다가 다시 낮추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신데 필요한 주파수 몇 개만 탁탁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처럼 파라메트릭 EQ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EQ를 많이 쓰니까요. 이 모양을 많이 쓸 겁니다. 31밴드.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주파수가 우리가 많이 아는 주파수가 많아요. 1, 1.5, 2, 3.15, 4.4,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힘을 빼지 않고 바로 잡음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잡음의 종류를 얘기를 하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교회에서 나온 잡음이 보통 제일 많이 나는 잡음은 그냥 몇 개만 딱딱딱딱 찍어주고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잡음에 이런 잡음이 있는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샘플 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교회에서 잡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잡음이 이 놈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 정도 날 거예요. 이 정도. 이게 키운 거니까. 이게 어디서 나냐면 앰프에서 납니다. 앰프에서. 신호는 작은데 잡음이 클 때 신호보다 잡음이 더 클 때 이런 소리가 살짝 깔려요. 앰프 쪽에 스피커에서 많이 날 거예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뮤트를 시켜서 어디 쪽 많이 나는지 봐야 되는데 보통은 마이크에서부터 들어오는 입력 개인이 약할 때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음량이 신호보다 더 클 때 이런 잡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아까 우리 김세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 쓰는 채널은 다 뮤트를 하시고 쓰는 채널의 신호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앰프에서 받는 전압을 좀 낮추면서 잡음이 적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강의 때 뭘 했냐면 레벨을 썼을 거예요.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그죠? 마이크 이 녀석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프리앰프라는 그 전압을 올려줘요. 0.1mV가 되는 것들은 한 0.1V나 1, 2V로 올려주는 역할을 프리앰프가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약하기 때문에 앰프에서는 1V에서 10V까지 올려주는 것이 또 앰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압을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호를 충분하게 주면 뒷단에서 따로 안 올려줘도 된다. 반대로 첫 번째 앰프를 확실하게 줘서 뒷단의 앰프의 부하량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자, 채널 1번이 개인 값을 약하게 줬다는 말이에요. 약하게 주고 페이더도 제로를 안 한 상태에서 메인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레벨이 작았다. 이 말을 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개인을 충분히 주고 메인을 적당히 낮춰라. 그러면 이 화이트 노이즈는 안 날 것이다. 이게 말입니다. 두 번째 잡음. 엘리베이터 잡음 한번 들어볼게요.
이 주파수가 약간 8km대거든요. 다시 한번. 요 보이죠? 요 그림? 요 녀석. 여기 지금 7.9km네요. 7.9km. 자, 요 녀석은 보통 여러분들 아십시오. 교회 앞으로 건축하실 분들 많을 거니까 정말 이거는 뒤에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회 건축에서 땅을 사서 한국전력에다가 계약 전력을 50kg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회 건물은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라는 게 있는데 말 안 하면 그냥 3종 접지로 가버려요. 이 건물은 1종 접지로 간다. 그러면 아예 시공할 때부터 접지 방법이 다르거든요. 접지 방법이. 근데 보통 말 안 하면 다목적 건물 이런 것좀 3종 접지로 갑니다. 접지 값들을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1종 접지로 하면은 15옴이라는 이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15옴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접지가 좀 더 신경을 쓰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건물도 사실은 20년 전에 건물 지었기 때문에 접지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축 건물, 큰 건물을 짓는데 보통 트랜스라고 있는데요. 트랜스 변압기 이 녀석 한 대 갖고 이렇게 각 부속줄로 다 넣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사이즈가 있는 데는 한전에다가 우리 50kg짜리 변압기를 2대를 넣어놔 달라. 계약용이 높으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용량을 줄이면서 트랜스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각질로 하면 좋아요. 사랑의 교회 지금 공사했는데 트랜스가 원 트랜스를 썼어요. 상을 달리게 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는 난방, 조명, 대용량 전기를 쓰고 이쪽에는 음향, 영상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지 부하를 아예 해야지 영향을 덜 받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보통 전기의 3상 4선칙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뉴트럴 이렇게 해서 RSTN 뉴트럴 이렇게 해서 접지 이렇게 해서 5가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220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합치면 380V 나오는 거 좋습니다. 380V 높아가는 것들은 엘리베이터나 그런 거 냉난방기 크게 움직이려고 동력을 높게 쓰니까 높은 전압을 쓰는데 높은 전압을 쓰면 전기세도 좀 감세가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잡음이 나요. 아까 들었죠 방금. 그게 요돔에 타고 가는 영향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D교회를 갔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D교회 갔을 때 요 레벨 이 감기가 딱 예배 때 들리는데 보니까 아까 제가 들었던 거기는 8.73인가 8.73kHz 정도에서 이 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놈을 아까 디지털 믹서를 통해서 찍 올라온 걸 발견한 다음에 그 놈을 쫙 낮춰버렸어요. 아날로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고 힘들어요. 디지털 믹서는 그걸 날카롭게 해서 쫙 뽑아버렸어요. 그 부분은 어디가 문제냐? 엘리베이터 때문에 나오는 전기가 8km, 9km, 10km 쪽에서 삐 나온 소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냐? 1번 PC, 2번 건반, 3번 기타.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100%입니다. 1놈이 PC, 2번 건반, 3번 기타. 요 놈을 꺼보세요. 그러면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죠? 자, 요거는 PC는 이게 밸런스 타입이 아니라 언밸런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PC 뒤쪽에 작은 걸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D교회는 여기가 옥스1, 옥스2 출력 입력을 통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옥스 채널에 EQ 단자에 8.73kHz를 찾아서 죽였고 그 다음에 모니터로 가는 스피커에 있는 그게 있는 주파수도 8.73도 줄였고 심지어 메인에 있는 것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덜 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원칙은 트랜스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간 거예요. 일단 최대한 일단 안 나겠어요. 그 소리가 이벤트 계속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은 DI 박스를 안 쓰고 언밸런스로 길게 선이 갔을 때 납니다. 세 번째 기타도 언밸런스로 선을 길게 갔을 때 잡음이 나요. 그래서 꼭 DI를 거쳐서 밸런스로 바꿔줘야지 잡음이 안 납니다. 주파수는 아까 말했던 그 주파수 대가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해도 엘리베이터랑 요거만 하고 화이트 노이즈만 잡아도 좋을 겁니다. 그럼 핑크 노이즈라고 있는데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쓰는 거냐?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또 핑크 노이즈 한번 맛을 봐야죠. 사모니까. 자. 수도. 자, 항상 15초만 넣어놨어요. 핑크 노이즈는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거의 균이라죠, 이렇게. 근데 화이트 노이즈는 이게 시간에 갈수록 진호 올라가도록 그림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폭포 소리 같지 않아요? 폭포 소리? 나만 폭포 소리입니까? 폭포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역을 다 고르게 나는 소리예요. 이것은 왜 쓰냐면 스피커 튜닝할 때 이걸 써요. 이 소스를 옥스 1번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옥스 2번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옥스 3번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메인 스피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척척척척척척척척 쏴봐요. 오실레이터링을 시켜서 발진을 시켜서 척척척척 1번 2번 3번 4번 4번 왜 이래? 하나 이상한 거예요. 저음이나 고음에서 지가 이걸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해서 고음은 잘 내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고음이 안 나. 좀 달라. 1번하고 2번하고 달라. 하이 쪽이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피커가 잘 나는지 잘 봐야 돼요. 저기 낙원교회 꼭 한번 이번 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메인 왼쪽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신호가 잘못 갔을 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스피커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이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까 알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막 거짓말을 못해요. 그냥 딱딱 그거 이상하다고 말해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핑크 노이즈예요. 알겠죠? 우리 전도사님 교회도 됩니다. 그것도 다음 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옥스 1번에 핑크 노이즈를 싸서 이놈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에 안 하면 꼭 해달라고 하세요. 핑크 노이즈 싸서 나오도록 하는 거. 이렇게 잡음이 불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렌탈 팀들은 쫙 설치해놓고 무조건 이걸 핑크를 쏴서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그냥 시공만 하고 빠지는 사람은 이런 것도 뭐 없이 그냥 뭐 됐어요 하고 가버려요. 해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스피커 잘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음악은 뭐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핑크 발사해 주시죠. 해서 쫙 들어보고 한번 싹 들어보고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음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PC 있잖아요. PC의 이 잡음은 사실은 이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잡기 힘드니까 그 옥스 노이즈 필터라고 있습니다. 12,000원인가? 강원전자고도 있고 옥스 노이즈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PC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이거 하나만 꽂아서 나가면 그나마 좀 쓸만합니다. 옥스 노이즈 필터 알려드렸습니다. 강원전자나 샤오미 거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15,000원 정도. 2만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넣어서 빼면 됩니다. 오늘 저기 감리교회 어느 교회 갔을 때도 한번 급한 대로 그것만 꽂아서 일단은 썼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오늘은 조금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믹서는 다 됐고 노이즈도 설명했고요. 마이크 녹음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그 녹음 프로그램이나 OBS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녹음 이게 숙제로 하나 낼게요. 그래서 1분 이내로 말씀과 기도를 녹음해서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최성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기도를 짧게 가정을 위한 기도도 괜찮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괜찮고 감사 기도도 괜찮고 짧게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1분 이내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저 여러분한테 각각 다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녹음을 한 것을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의 각 가정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씀 문자와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못 가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서도 이렇게 방법이 되니까 꼭 이진구 목사님 꼭 한번 해주셔서 한번 보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도 되고요. 핸드폰에 이 마이크를 연결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꽂으면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플이든 프로그램을 하나 녹음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녹음 프로그램 이렇게 찾으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곰 플레이어도 곰 녹음기도 괜찮고 해서 요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셔서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하나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고 받아도 되니까 그때는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 날 오실 때 진짜 이분들이 그나마 잘 들으셨겠구나 라고 알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음은 카톡으로 해서 보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믹서를 좀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믹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믹서로 나가기 때문에 믹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도 조금 다뤄달라 했는데요. 자, 요거는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뭐냐면 앰프도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보내서 크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앰프를 받아서 이렇게 케이블 하나가 3개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거, 가운데 거, 저기 맨 아래 거. 똑같은 소스를 지가 동시에 내는 플레인지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 크로스오버라는 장비를 딱 넣어서 300Hz 밑으로는 1번 스피커 제일 뚱뚱한 놈 넣어놓으면 소리 내. 그 다음에 뭐 300에서 202kg까지는 너 가운데에만 넣으면 내. 그 다음에 5kg부터 10kg까지는 너 꼭대기 있는 너만 내. 이런 식으로 딱딱딱 크로스 시켜서 할당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호를 주면 다 같이 움직여요. 폰지가 앞으로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크로스 오버라는 그 장비를 써서 각각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저음만 200Hz만 움직일 때 저음만 앞뒤로 움직여. 그렇게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요. 거의 보통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량은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용량의 2배 정도의 앰프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2배 정도. 약한 앰프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모니터나 이런 쪽에는. 그러면 한 번씩 부은 강사님이 오셔서 막 갑자기 호통을 치시거나 할 때 앰프가 퍽 하고 죽어요. 한 5초 정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또 지가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앰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할 때 앰프 자기도 살려고 프로텍팅을 딱 회로가 딱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만 나한테 일반값 더 이상 신호를 주지 마. 다시 이제 풀어주면 또 신호를 받고 프로텍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레벨을 낼 수 있는 용량의 그냥 2배면 정도 버티는데 이 2배 올리나가는 것이 바로 비용과 결산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힘있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힘있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아도 이 스피커가 8오음을 씁니다. 8오음. 어렵습니까? 그것만 외우십시오. 8오음. 스피커 하나에 8오음. 8오음의 앰프를 쓴다. 8오음 기준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유식한 취약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2000와트인데요. 2000와트인데요. 와트수로 말해서 우리를 현혹해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2000와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몇 옴 기준입니까? 2옴인데요. 이렇게. 예? 8옴 기준으로는 500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2000와트인데요. 2000와트라고. 그래. 그 기준이 몇 옴 기준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500와트인데요. 이 사람아 8옴 기준에 몇 와트인지 다시 설명해 봐라. 8옴 기준에 몇 와트인지 설명해 봐라. 1000와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안 속습니다. 이 옴수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악의 무리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2000와트래. 2000 적혀도 2000 여기 2000와트. 그런데 2옴이요. 2옴은 뭐냐면 이 스피커를 4개를 지금 2개가 붙어 있는데 이놈을 4개, 6개 이렇게 붙였을 때 8옴, 6옴, 4옴, 2옴 떨어지는 거예요. 2옴 미터로는 앰프가 이제 구동을 못해. 푹 하고 힘도 떨어지고 소리도 못 내고 케이블에서 열도 나요. 팍!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8오음이요. 8오음. 2000와트. 몇 옴 기준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임피던스 몇 옴 기준에 이 스피커가 얼마큼 낼 수 있는데 몇 와트의 앰프를 쓰느냐?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8오음. 8오음 기준에 몇 와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는 앰프는 스피커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스피커는 아까 저기 테스트 했을 때 저 스피커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요 놈은 앰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앰프를 구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앰프가 여기 같이 있어서 가격은 싸요. 근데 이거 여기에 플라스틱입니다. 찹찹한 소리 날 거예요. 나무는 느낌이 또 달라요. 자, 왜 소리를 들려드렸냐면 이 찹찹한 소리. 플라스틱은 이 커버 기술이거든요. 커버 기술에 이놈을 엔클로저라고 합니다. 엔클로저. 껍데기, 엔클로저라고 하는데 나무를 했느냐, 우드 타입이냐, 플라스틱이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것만 참고하십시오. 나무가 훨씬 비쌉니다. 나무가 훨씬 좋습니다. 플라스틱이 싸요. 그러나 앰프 내장에 앰프랑
스피커랑 이렇게 매칭이 잘 돼 있어서 8옴 매칭이 잘 돼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로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파워드가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 스피커는. 모니터 스피커를 앰프 하면 앰프를 자꾸 건들기도 하고 앰프 노브도 자꾸 만져서 고장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앰프, 스피커, 믹서, EQ 뭐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줄 거는 요것이 다고요. 급하게 제가 아까 그 사운드 크래프트라는 그 회사의 그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믹서 매뉴얼입니다. 보입니까? 아날로그 믹서긴 한데요. 보통 장비를 사면 매뉴얼을 주는데 잘 안 볼 거예요. 거의 다 있습니다. 믹서의 역할은 이렇게 소스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마이크 입력은 뭐 이렇게 된다. 이것이 마이크 입력이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렉트 아웃이라는 건데 여기서 신호가 또 바로 나가요. 뭐 이런 것도 있다. HPF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하이패스 필터라는 거고 요런 모양이다. 요런 모양이다. 그리고 페이더도 우리가 배웠고요. 제로 유니트가 되어 있고 요건 보면 서브 그룹으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레오 입력을 받는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서브 그룹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이 친구는 따로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 그룹대로, 드럼은 드럼대로, 건반은 건반대로, 회중, 아멘이나 이렇게 회중 소리는 따로 해서 서브 그룹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믹서 출력은 이렇게 나간다. 아까 PFL로 봤을 때 한 2분의 1 정도로 레벨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페이더를 요거 제로 유닛에서 올려서 메인 아웃으로 보내고 팬텀 파워를 넣어준다. 콘덴서 마이크.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쓴다. 돼 있고 라인 입력을 받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요건 필요하면 제가 카톡 문의 주시는 분들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자, 요게 이제 아까 페이더 입력량을 얼마나 줄 거냐. 이 게인을 조금만 주고 페이더를 이렇게 낮추면 소리가 안 난다는 이 말이에요. 대신 이 게인을 충분히 주고 레벨을 전형적으로 제로 유닛에 놔라. 그 말이고, 보면 이렇게 보면 플러스 6부터 마이너스 60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라인 입력들은 이렇게 신호를 적혀줘도 되지만 마이크 입력은 좀 더 레벨을 더 많이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페이더를 이렇게 줘라. 요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EQ 부분에서 아까 우리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쉘빙이에요. 쉘빙. 이렇게 이런 타입을 다 쉘빙이랍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랑 이 모양 있죠. 요거 쉘빙이고 요 놈을 피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킹 타입. 그래서 이 놈은 자세히 보면 거의 주파수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놈은 주파수랑 그 게인이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파수랑 게인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주파수를 선택하고 게인을 줄이고 하면 이렇게 폭들을 올릴 수 있고 합니다. EQ는 무조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로 되어 있으면 EQ가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선택한 다음에 올려줘야 돼요. 이 그림이 주파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 이런 그림인 거예요. 플랫한 거. 주파수를 선택하고 그 게인을 올려줬을 때 이 게인이 보이죠. 이렇게 게인이. 주파수를 선택하고 어디로 갈 건지 주파수를 선택하고 게인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먼저 1번이 주파수를 선택, 2번이 게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EQ는 무조건 1번이 주파수를 선택을 하고 저역이나 주음이나 고역이나 저역이나 그 다음에 게인을 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충 요거는 한번 보셔도 되고 이제는 교회에서 EQ를 좀 만져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걸로 녹음하시고 이제 잡음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웠죠. 오늘도 사모님 어려웠죠.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믹서기만을 통해서 소리는 안 나는 거죠. 반드시 앰프가 믹서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믹서 레벨을 다시 앰프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앰프에서 소리가 이것도 이 레벨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잡긴 했는데 나가는 것은 소리는 앰프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때문에 앰프 내장형 믹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자세히 보면 이 믹서랑 앰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믹서 내장형 앰프 믹서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무선 마이크가 같이 쓰는데요. 어떤 주인자는 파워링이 높고 어떤 주인자는 좀 하강이 있으니까 믹서나 전혀 많지 않았는데 파워링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무선 마이크가 어떤 걸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무선도 이게 핀마이크야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를 쓰십니까? 아, 핀 마이크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가리가 좀 방향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이어를 쓰셔서 그렇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인이어를 쓰셔도 그렇다 하면은 이 무선 마이크는 이놈이 송신기 여기 오는 것이 수신기거든요. 이게 송수신 안에 그 주파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여기 요 방향이랑 여기 방향이 안 맞아서 거리가 멀거나 아마 보통 이거 쓰시는 경우가 그래 좋은 걸 안 쓰는 걸 사람을 못 봤습니다. 네. 900Hz 무선 마이크 방송실에서 쏴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핸드 마이크도 무선기 있는데 그 대신 이제 허리 차고 핀 마이크가 하거든요. 네네. 핀 마이크가 조금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핀 마이크 이거보다도 조금 요거 쓰실 때는 조금 더 고급형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인이어. 요거도 여기 이 꼬리에 딱 붙여서 테이프 딱 붙여서 뒤로 이렇게 감아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표가 안 나고 움직일 때 자유롭거든요. 아마 거리 때문에 그럴 겁니다. 중간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핀 마이크가 사실 좋은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건전지가 좀 달아지고 그래도 좀 그럴 수도 있나요? 건전지도 영향이 있죠. 예, 신호가 여기 놈이 송신기인데요. 송신 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불안정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뭐를 하느냐? 다음 주는 이제 이 믹서 이제 저희 갖다 놓고 X32 믹서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X32라는 거는 그 디지털 믹서긴 한데 그 디지털 믹서기가 사실은 좀 확실히 디지털 그 장벽을 확 무너뜨린 믹서입니다. 가격 대비 와 이런 기능이 되냐 할 정도로 아날로그 믹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놈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착 누르면 제가 패드가 착착착착 움직이기도 하고 주일 낮 예배 세팅을 하면 주일 낮 예배 세팅으로 확 불러오고 수요 예배 세팅하면 수요 예배 세팅으로 불러오고 1부 찬양, 2부 찬양, 3부 찬양 세팅을 싹싹싹 다 바꾸고 싱어 마이크 특성을 따라서도 제가 씬을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은 3부 세팅으로 가겠습니다. 미리 말해놓으면 3부 세팅으로 5명 싱어에 건반 2개에 이렇게 딱딱딱 불러와서 자기 자리에만 딱 쓰면 저번 주, 저저번 주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거 또 거기다가 또 업그레이드 된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소리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얼마나 됩니까? 가격대요?
가격대가 와 목사님 제가 알아봤는데 150만 원부터 있어요. 150만 원, 175만 원, 뭐 저가 그렇고 좀 쓸만한 것들은 350, 500 요 정도 선. 240, 32채널, 예, 240도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곡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이 곡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